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둘째 주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네, 지방선거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달 1일부터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주요 정당들이 지방선거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면서 예비후보 등록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대선에 지방선거가 묻히면서 결국 후보 검증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치러졌던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들은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부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모습은 4년 전과 많이 다릅니다. 이달 1일부터 시작된 인천시장 예비후보자 등록. 일주일이 지났지만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아예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고 국민의힘도 개별 선거운동을 사실상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선거가 사실상 올스톱인 상황인데 그만큼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방선거에 관련돼서 이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각 정당과 그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과 그 후보들의 인물에 대한 어떤 도덕적 검증 등인데 후보가 누군지 모르니 시민들은 검증할 대상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비 후보 등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등록한 순간부터 이제 그런 기간이 충분히 유권자들의 권한이 주어지는데 유권자들의 어떤 유권 선택 권한들이 지금 박탈되거나 실종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가뜩이나 대선에 비해 시민들의 관심이 적은데 정당들이 지방선거 일정까지 미루면서 깜깜이 선거가 되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4년 전 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의 공약 상당수가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이번 지방선거의 문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현 시구 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시민들의 알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약 1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들은 선거 기간 후보들의 공약을 보며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구위원들의 공약을 이 기간에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경우 누리집을 통해 공약 이행률을 볼 수 있지만 현역위원들의 경우 공약 정보를 찾기 어렵고 시민들이 직접 선거 공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 정보자료실에서 찾아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공약 이행률에 대해서 공개하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지방의원들의 공약에 대해서 알지도 잘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평가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평가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가 실행된 지 30년, 자치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위원들의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확인이 힘든 건 모순된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가 무시돼 유권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전국에서 단 2곳, 경기와 제주도 위에서만이 위의 누리집을 통해 공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광명시의 경우 위원들의 공약 실천을 공개하는 기본 조례안이 만들어졌지만 실효성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기초위원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다음은 대선 소식입니다. 다음 주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됩니다. 인천의 시민단체가 각 정당의 정책 질의한 인천 기후 공약에 대한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다음 주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인천 비상행동이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인천 기후 공약을 평가해 발표했습니다. 각 정당의 정책 질의를 해서 받은 내용을 토대로 나온 점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78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0점, 정의당 심상정 후보 100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30점, 이재명 후보는 영흥 석탄 발전 폐지 시점이 없고 생태 중심이 아닌 개발 성장 중심 정책을, 윤석열 후보는 수차례 연락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모든 정책을 반영했고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 인천시당 여건상 정책 검토가 어렵다고 알려와 기본 점수 30점을 부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세계 11위이자 OECD 국가 5위, 석탄 발전량은 세계 5위의 기후 악당국으로 불리고 있다며 이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기후정의법 제정, 탈석탄과 내연기관 전환 목표 재설정, 신규 석탄 화력 발전과 신공항 중단 외에 국민 기후 일자리 프로그램, 주 4일제와 에너지 휴가제, 식량 자급률 상향 법제화, 기후위기 대응 정부 조직 개편 등을 요구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권력욕에 사로잡힌 기득권과 결탁과 기만의 정치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고 기후위기를 직시하고 진지한 토론과 녹색 위장이 아닌 위기를 막을 진실한 공약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그야말로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신학기 정상 등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가 위험도를 판단해 자율적으로 학사 운영 방식을 정하도록 했는데요. 교사의 방역 책임을 떠넘기는 방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조윤주 기자입니다. 교육당국이 발표한 신학기 학사 운영 방안은 전교생의 3%가 확진되기 전까지는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교내 확진자가 나오면 학교는 방역당국 기준에 따라 밀접 접촉자를 분류하고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PCR 검사나 신속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등교할 수 있게 됩니다. 무증상자는 7일간 3차례 이상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습니다. 일괄적인 원격 수업 전환은 신중히 하고 강화된 학교 방역을 통해 대면 수업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지침에 일선 학교와 교원단체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정교조 경기지부는 교사의 과도한 방역 업무를 부과해 교육 회복과 감염 예방 모두를 포기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사의 모든 방역 책임을 떠넘기게 돼 결국 학생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방역 그리고 확진자에 관한 관리는 보건당국이 맡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학교가 모두 다 하라라고 하면서 교육기관이 상시적으로 계속 방역 체계에만 몰입되는 상황을 몰고 간 것 같아서 방역은 방역 전문가가 하고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 회복과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학부모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더욱 강화된 방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코로나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방역도 좀 더 잘 했으면 좋겠고 방역을 하는데 지금 인원에서 학교에 가진 시스템이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역을 위한 인원이 충원되어야 하지 않을까. 오미크론 영향으로 더 거세진 확산세 속에 전면 등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네, 이런 우려에서일까요? 교육당국이 다가올 새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교 방역을 3단계로 강화하고 학사 운영도 세분화해서 학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배상민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교육당국이 새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학교 방역을 강화합니다. 교육부는 학교의 방역을 개학 전의 준비, 등교 직전 조치, 등교 후 관리의 3단계 대응 체계를 마련해서 방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한 달간 집중 방역 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방역 인력 7만 명을 투입하며 신속 항원 검사 키트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 수 대비 약 20%를 교육청에 지원합니다. 학생들의 PCR 검사 결과를 2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현장 이동형 신속 PCR 검사소도 추가로 설치 운영합니다. 또한 백신과 이상 증상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학생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동거인 중에 재택치료자가 있는 경우 등교를 중지해서 학교 내 감염을 관리합니다. 학사 유형은 정상 교육활동, 전체 학생이 등교하나 교육활동의 일부는 제한, 일부 학생이 등교하고 일부는 원격 수업으로 운영, 전면 원격 수업,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학내 재학생의 신규 확진 비율이 3%이거나 학내 재학생의 등교 중지 비율이 15%인 상황인 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4개의 학사 유형 중에서 학교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 학사 운영 전반에서 대면 수업 기조를 유지하며 특히 전공, 실험, 실습 등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학습 공동체, 멘토링, 취업 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의 활동과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등도 확대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 고속도로 7개 노선이 추가로 건설됩니다. 이들 사업에는 예산 7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고속도로 116.7km가 확충돼 교통 혼잡도가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신월 IC에서 서인천 IC를 지나 남청라 IC까지 19.3km, 폭 4차로를 지하도로로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2조 41억 원입니다. 지하도로가 건설되면 남청라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7분대에 갈 수 있습니다.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는 제2경인선 확장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문학 IC에서 석수 IC까지 제2경인고속도로 폭이 기존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됩니다. 계양과 강화를 잇는 고속도로도 신설됩니다. 계양구 상야동에서 강화군 강화읍까지 총 연장 31.5km로 현재 타당성 평가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준공 시기는 오는 2031년입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월곶에서 서창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2026년에, 서창 김포고속도로는 2028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남동 IC 개선 사업은 올해 1월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이며 인천과 안산을 연결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7개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7조 6,740억 원. 총 연장 116.7km가 확충돼 상습 정체 문제가 해소되고 교통 혼잡도가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가 재물포역 북축 일대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직으로 지정했습니다. 지자체가 지정하는 첫 사례인데요. 2027년 입주를 목표로 3,400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재물포역과 동암역, 굴포천역 일원 3곳이 인천에서 선정됐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국토교통부의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에 선정된 것을 미추홀구 구성원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업지로 선정이 된다면 지역 주민 모두가 크게 환영하고 호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물포역 북측 주택가입니다. 20년 이상 된 낡은 주택들이 질비합니다. 이곳이 작년 5월 도심 공공주택 사업에 선정된 장소입니다. 재물포 북측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합니다. 인천시가 이곳을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직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상당히 고무되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함께 이 좋은 기회를 잘 살려서 지금보다 좋은 인천시에서 제일 좋은 도시로 발전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번번이 무산된 재개발인 만큼 주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명품 아파트 새 동네가 돼서 모두 모여서 아주 더 나머지의 그 세월을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주민 대표회의 구성과 사업계획 수립, 민간 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착공해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급 규모는 3,400세대 이상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신속하게 대량 공급하는 겁니다. 특히 원주민들의 내몰림을 방지하는 공익성을 확보했다는 게 기존 민간 개발과의 차이점입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시민의 수건 사업인 내양 18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해수부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가 내항 18부두 항만 재생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 내양 18부두 일대 42만 9천 제곱미터에 2028년까지 5,606억 원을 투입해 수도권 해양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항만 재생사업. 두 차례 민자유치 공모가 무산되고 지난해 8월 인천항만공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인천 시민의 수건사업인 내양 18부두 재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해수부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업무 협약은 코로나19 여파로 집무실에서 비대면 영상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내항 18부두 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달 중으로 IPA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예차 신청도 하겠습니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사업 시행자인 인천항만공사는 공기업인 만큼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을 최우선 목표로 내항 재개발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의 경우 도시 기본계획과 관련한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재개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 기본계획 적기 변경도 부탁드립니다. 협약서에는 내양 18부두 항만 재생 사업의 기본 방향과 기관별 업무 분담, 우선 개방 추진 방안이 담겼습니다. IPA는 사업 계획을 마련해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를 조성하는 등 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해수부와 인천시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인허가 등 각종 행정 지원과 재정 지원, 도시계획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우리 인천시는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지원이라든지 또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또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여론을 잘 전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이런 일들에 관해서 아주 충실히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한편 이번 협약에서 각 기관들은 2023년 7월에 내양을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서구 검단 신도시 1단계 사업은 지난해 12월 준공돼 8,000세대가 입주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신도시 현장 곳곳에 쓰레기가 남아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건설 자재에 폐기물까지 방치돼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단 신도시 일대입니다. 곳곳에 쓰레기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부터 대형 타이어, 플라스틱 배관까지 온갖 폐기물이 버려져 있습니다. 유화 아스팔트 드럼통 여러 개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한편에는 사용하다 남은 건설 자재들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가 방치된 현장은 인천검찰청 북부지청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건설 자재와 폐기물이 계속 방치되다 보니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 법원 지역이 생길 것이라고 해서 지금 입주해서 한 바퀴 도는데 법원 부지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고 폐기물이 놓여 있으니까 입주민들은 또 기반 시설을 어느 건설사에서 하는지 모르니까 서구청이나 그쪽에다 얘기를 하는 거죠. 서구청은 쓰레기가 방치된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의 관리 주체는 인천도시공사, 기반시설 공사를 발주했는데 건설사가 폐기물을 치우지 않은 겁니다. 서구는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확인은 했고 위반 발견해가지고 행정처분 진행할 예정인데 관리자랑 그 행정처분 그 책임 관련해가지고 얘기 중이고 제 행정처분 할 예정이에요. 검단 신도시 1단계 사업이 준공된 건 지난해 12월. 한 달이 넘도록 현장 곳곳에 폐기물이 방치돼 있어 입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남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남촌산단 조성 사업을 두고 시민사회에 반발이 거셉니다. 사업 예정지 인근의 남촌동 주민들은 산단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된 남동구 남촌동 일대입니다. 사업 예정지의 90% 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습니다. 시민사회 등 일각에선 환경훼손과 주민 피해 등을 이유로 산업단지 개발을 반대하는 상황. 하지만 찬성 입장도 있습니다. 사업 예정지인 남촌동 일부 주민들은 하루빨리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1994년 형성된 남촌동은 남동공단 개발과 함께 조성된 주거지역입니다. 하지만 마을이 형성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곳곳에 기반시설 노후화가 진행 중입니다. 벌써 30년이 이제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주택이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남동공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네가 2만 5천 명까지 인구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18,000명밖에 안 됩니다.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동공단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었던 것이 이제는 한계에 왔다. 남촌동을 떠나는 주민들이 늘면서 학교는 초등학교 한 곳이 유일합니다. 이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남촌 산단이 굴뚝산업이 아니고 지식산업 어떤 주거 공간이랑 같이 일터랑 같이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는 큰 지장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남촌 도림 수산동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지금 일자리 창출도 함께 해서 산단이 꼭 들어오는 걸 바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촌 산단 조성 계획이 포함된 2040 인천시 도시 기본 계획은 2월 안에 확정돼 일반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예정된 행정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되 향후 산단 조성에 반대하는 측과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의 현재 인구는 10만 명입니다. 중구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천시의회에선 영종국제도시를 중구에서 분구하고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통합하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 항공, 물류산업과 호텔, 관광, 레저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종국제도시의 계획 인구는 18만 명. 현재 인구는 10만 명으로 중구 전체 인구 14만여 명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종을 중구에서 분구하는 영종 분구론이 또다시 거론됐습니다. 박정숙 인천시 의원은 영종 분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종국제도시 특성에 맞는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구 원도심 지역과 동구는 같은 생활 문화권에 속해 있다며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구 원도심의 내항과 영종국제도시 인천공항은 인천의 문화, 관광, 산업, 경제를 선도하여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곳입니다. 중구를 넘어서 우리 인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영종국제자치구로서의 분구와 중동구 내륙 지역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주민을 대표해서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영종 분구로는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남궁영 인천시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협의나 토론 없이 영종 분구와 중동구 통합을 거론하는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특히 동구와 어떠한 소통 없이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동구 구민에 대한 배려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준비 없는 통합 발언은 지역사회의 또 다른 갈등만을 만들 뿐입니다. 주민의 삶과 관련되고 지역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철저한 연구와 구민 소통의 절차가 먼저 이뤄진 뒤 분구 및 통합 등의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고개를 든 영종 분구. 시의회에서도 분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역 갈등만 조장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접경지와 가까운 강화구는 지역 곳곳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받아왔는데요. 올해 초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군부대 협의 없이도 건축 행위가 가능해진 건데요.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선 외지인들의 땅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넓은 논 사이로 드문드문 집들이 보입니다. 강화 북쪽 지역인 양사면 일대입니다. 접경지와 가까워 군사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자기 땅에서도 창고 하나 짓기 어려웠습니다. 내 땅에 저기 가서 주권 행사를 못했잖아. 이제 허가도 뭐도 좀 짓고 싶고 말로만 내 땅이지 그거 뭐 어디 허가도 안 나고 그러네. 국방부는 올해 초 이곳 양사면 일대를 비롯해 강화군 전체 549만 평, 26개 지역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4개 지역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 협의를 통해 건물 신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22곳은 행정처 위탁지역으로 지정돼 군 동의가 없어도 지자체 승인을 거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군부대 협의 없이 강화 군수가 직접적으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엄청 짧아집니다. 군사 협의 서류 만드는 기간도 짧아지고 거기에 따른 그 설계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100% 다는 아니고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들어와서 농사 짓고 같이 이제 집 짓고 살기도 편안해진 거죠. 하지만 일각에선 규제 완화로 인한 토지 가격 상승이 외지인 땅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리는 오르는 거 싫어. 오르면 뭐해 그거. 서울 사람들이 와서 다 사고 원주민들 와서 40~50%가 다 넘어갔는데. 국방부는 이번 군사구역 완화 조치에서 당초 강화군이 요청한 면적의 약 40%만 수용했습니다. 강화군은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남은 지역도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연속 보도하는 비우미 경제다 시간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최근 쓰레기 없는 가게를 말하는데요. 제품의 포장을 안 해 쓰레기 발생 자체를 없애고 일회용품도 사용하지 않는 가게입니다. 특히 화장품이나 세제도 포장 없이 소분 판매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칫솔과 빨대, 비누 등 각종 생활용품들이 친환경 제품들로 가득합니다.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제와 화장품도 용기 없이 판매합니다. 손님이 빈 병이나 용기를 가져와 필요한 만큼 담아 구입하는 리필 스테이션입니다. 포장 용기도 비닐봉투도 사용하지 않아 쓰레기를 아예 만들지 않는 겁니다. 직접 와서 보니까 되게 가격도 저렴한 것 같고 향 좋은 것도 많아서 나중에 병 들고 한번 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서 뭐 필요할 때마다 사고 그리고 다 쓰면 항상 분리수거를 하니까 그게 좀 귀찮거든요. 근데 저의 유리병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깨끗이 씻은 투명 페트병을 가게로 가져와 분리배출하는 손님들. 보통 선별장을 거치면 한데 섞이면서 오염이 돼 재활용률이 낮은데 가게에 분리배출된 페트병은 곧바로 펠릿 공장으로 보내져 재활용 용기로 만들어집니다. 손님들의 실천 하나하나가 소중한 자원이 되는 셈입니다. 약간 제로 웨이스트에 좀 관심이 있어서 이런 매장이 있는 거는 이렇게 서울 지역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영종도에서 생겼다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와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번거롭지가 않고 어차피 저희가 물을 이렇게 계속 먹고 있어서 투명 페트병뿐만 아니라 코팅이 된 멸균팩, 정수기 필터, 양파망 등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가능한데 수거 시스템이 없어 버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유팩이나 병뚜껑이나 투명 페트, 또 실리콘 이렇게 우리나라 재활용 시스템상 재활용되기 어려운 자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에다 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업체, 중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모으기만 해도 소중한 자원이 되고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쯤이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가 지난 10년 동안 전국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과 부산의 인구 격차는 줄어들어 2034년에는 인구가 역전하며 인천이 서울에 이어 2대 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구 30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둔 인천시. 송도, 청라, 영종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원도심 재개발이 활발하고 서울, 경기는 물론 지방에서도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을 포함한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인구가 는 곳은 인천이 유일합니다. 서울은 74만 명이 줄었고 부산도 20만, 대구 12만, 광주 2만, 대전 6만, 울산이 1만 명 넘게 인구가 감소한 데 반해 인천은 14만여 명이 늘었습니다. 인천이 인구 300만을 넘어 부산을 제치고 2대 도시로 진입할 시점도 머지않았습니다. 통계청이 전망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 부산과 인천의 인구 차이는 해마다 줄어 인천은 27년 인구 300만을 돌파하고 2034년에는 부산과 인구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2047년에는 인천이 부산보다 인구가 26만여 명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른 특광역시를 살펴보면 서울은 2047년 인구가 830만 명대로 내려앉고 대구는 200만 유지가 어렵고 울산은 1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지난해 인천항 중고차 수출 물동량이 40만 대를 돌파하며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했는데요. 인천항만공사는 남항의 친환경 첨단 중고차 수출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항 야적장에 줄지어 서 있는 중고차들. 차량들을 선박에 옮겨 싣는 작업이 분주합니다. 지난해 인천항을 통해 해외로 수출된 중고 자동차는 약 40만 9천 대, 전년보다 18.4%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 이어 역대 인천항 중고차 수출 물동량 중 두 번째 높은 실적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출 실적을 회복했습니다. 인천항은 전국 항만 대비 중고차 수출 물동량 점유율이 90%에 육박합니다. 자동차 선적에 유리한 내항이 있고 그리고 인천항의 뛰어난 교통망 그리고 중고자동차 매집에 유리한 수도권의 지리적 이점하고 저렴한 물류비로 인해서 인천항이 중고차 수출의 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인천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리비아로의 수출은 11만 573대로 8.7% 늘었고 칠레엔 3만 7,488대, 요르단은 3만 7,219대를 수출했습니다. 터키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10.7배 늘었으며 칠레는 2.9배, 이집트는 2.1배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항만공사는 남한 영무선 부두 인근 40만 제곱미터의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오토밸리는 중고차 원스톱 수출 지원을 위한 전시, 판매, 경매장, 검사장 등 친환경 최첨단 수출단지 조성 프로젝트입니다. 도시계획 일몰제 적용을 해서 2023년도부터는 이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리고 거기는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서 환경미는 발생하고 있고 또 최근에 국내 타항만 평택, 군산 등에서 중고자동차 수출단지를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자동차 물동량이 타 지역으로 이전될 우려가 있어서 지난해 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고 올해 사업 추진 계약을 통해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재원 분담 문제로 인천시와 기초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강화 지역 농어민 단체가 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강화군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인천시에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첫 시행을 앞둔 인천시 농어민 공익수당. 농민당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으로 필요 예산은 16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 돈을 기초지자체와 절반씩 부담하자는 입장. 하지만 일부 군구가 인천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하면서 재원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민 비율이 가장 높은 강화군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자며 인천시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지난주 강화 지역 농민단체가 주장한 인상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필요한 재원은 일반적인 시군비 분담률과 동일하게 6대 4로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인천시가 6을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조 비율이 6대 4입니다. 인천시하고. 그래서 6대 4로 하고 마찬가지 평상시 보조율대로 해서 이왕 주는 거 10만 원씩을 주자. 앞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인천시에 2차례나 보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일방적인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군구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원활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원포인트 의회라도 열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시에서 그런 협의가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뭐 내일이라도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자금도 준비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설 연휴 직전에 강화군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다만 수당 인상은 강화군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답변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추운 날씨에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쳐 소외된 이웃들은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인천시와 한 NGO 단체가 지역의 보훈 유공자 가정을 찾아 따뜻한 사랑을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한 보훈 유공자 가족을 방문한 사람들. 추운 겨울에 몸을 따뜻이 데워줄 이불, 그리고 쌀과 먹거리 등 준비한 기부 물품을 전달합니다. 준비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밥서부터 간편하게 드실 수 있게끔 이런 걸 많이 준비했어요. 40여 년 전 군대 간 큰아들을 먼저 보내야 했던 할머니.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보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힘든 시간이지만 이웃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나가지도 못하고 또 누가 오지도 않아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안에서만 있고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저희 손주 또 이렇게 선물까지 보내주시고 너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NGO 단체 후원을 받아 지역의 어려운 보훈 유공자 가정에 기부를 진행해왔습니다. 지역 내 150가구에 총 2천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이 전달됐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사실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소외된 분들도 많지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기에 또 이런 좋은 과정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 내 보훈 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비롯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보훈 국가 유공자분들한테 다가가야 되겠다 싶어서 보훈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인천형 보훈정책 발굴 추진 사업을 적극적으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그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국가 유공자분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추운 날씨에 코로나 확산으로 더 꽁꽁 얼어붙은 올 겨울. 지역사회의 작은 정성이 모여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슬기로운 교통생활 순서입니다.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나만 아니면 돼라는 안일한 생각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죠. 네, 오늘 슬기로운 교통생활에서는 교통순찰차 블랙박스에 담긴 음주운전 차량 추적 현장 모습과 함께 올해 도로교통법상에 새롭게 적용된 올바른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김진중 기자가 전합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한 차량이 순찰차 앞으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차선을 넘나들고 전조등도 켜지 않은 차량. 음주운전으로 의심이 되는데요. 경찰은 사이렌을 켜고 정차 명령을 반복합니다. 앞서가던 시민 차량까지 도움을 주는데요. 끝까지 추격한 용의 차량. 결국 순찰차로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킵니다. 개화 나들목 앞 회전교차로입니다. 이곳에선 차량 경적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깜빡이를 켜지 않거나 끼어들게 하는 차량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잘 아는 듯 잘 모르는 이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이번에 새롭게 바뀐 교통법규 내용에는 이 회전교차로 관련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전교차로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 오던 속도 그대로 회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오전 출근 시간대 보면 진입 차량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고 나 갈 길만 간다 하고 오던 속도 그대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근데 새롭게 적용된 법률에 의하면 일단은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를 하거나 서행, 차가 브레이크를 댄과 동시에 쓸 수 있는 그 정도 한 10km 내외의 속도로 천천히 진입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회전 중인 차에 진입하고 싶을 때는 또한 그 차에게 양보할 의무도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를 통행할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진입 시에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하고 먼저 회전교차로에 진행하고 있는 차에게는 양보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매너. 슬기로운 교통생활을 위해 회전교차로 운전 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부탁되고 가니까 통행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차에게는 양보를 해야 되고 교차로에 진입하고 싶으면,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고 싶으면 그 전에 일정한 속도를 줄여서 들어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이렇게 진입을 하시면 사고가 안 날 것 같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 손이나 방향지 시기로 신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안전운전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그 어느 선거라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대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올해 지방선거가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될 거란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대선이 있으니 지방선거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논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